소변만 넣어도 아프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아픈 분들이 있고요. 장을 절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임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여성 질환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친구같이 편안한 강남차병원 산부인과가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와이메이트.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몇 번 일정을 바꾸다 최근 한 번 더 날짜를 미루는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결혼 준비에 회사 일에 스트레스가 심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생리통도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급기야 눈앞이 새하얘질 정도로 아랫배가 아프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생리 전후로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생각하고 넘기려 했는데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결국 쓰러졌습니다. 그저 남들도 다 겪는 생리통이라 유난 떨고 싶지 않았던 것뿐인데 자궁 내막이 주변 장기에도 유착이 되어 있다며 의사 선생님은 왜 이제 병원에 왔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 이제 결혼하는데 아이를 가질지 안 가질지도 본격적으로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선택지가 줄어드는 느낌이라 너무 절망적이에요. 교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혼도 앞뒀고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쓰러질 정도니까 그다음에 주위 장기의 유착도 심해서 왜 이제 병원 왔냐고 혼날 정도면 이제 임신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젊은 여자에 있어서 제일 많은 질환이 자궁 근종이라면 거의 두 번째에 해당될 만큼 많은 질환이 자궁 내막증이죠. 게다가 자궁 내막증은 정말 환경 호르몬과 스트레스가 아주 악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면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자궁 내막증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하나는 통증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하나는 임신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통증은 그게 생리통이든 배란통이든 성교통이든 심하면 대변만 넣어도 아프고 소변만 넣어도 아프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아픈 분들이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자궁 내막이 주변 장기에 유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유튜브를 열심히 공부하신 환자분들은 알겠지만 자궁 내막은 자궁의 안쪽을 싸고 있는 막인데 어떻게 자궁 내막이 주변 장기에 유착이 되어 있는 병이 생겼을까요? 자궁 내막은 생리를 하는 조직입니다. 근데 생리를 하는 그 부분에만 있어야 되는 내막의 조직이 뭔가 생리 시기에 역류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팔관이라든지 난소라든지 심지어는 복벽 안에 장기까지 떨어지게 되는 부분인 거고 가장 흔한 거는 난소 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를 하는 시기가 되면 자궁 내막에만 있어야 되는 조직들이 복강 내 혹은 난소 나팔관 쪽에 퍼진 내막의 조직도 같이 부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자궁 내막증이라고 일컫는 질환으로 변하게 됩니다. 뭐 자궁 내막 생리혈의 역류도 굉장히 중요한 발병 원인 중에 하나지만 또 환자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면역학적인 그런 원인도 굉장히 중요한 기여 인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면역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복강 내로 들어온 자궁 내막증은 소실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잘 안 돼서 그 자궁 내막이 골반 안에 있는 다른 장기에 붙어서 자라기도 하는 병이 되겠죠. 어떤 환자분이 와서 자궁 내막증이 너무 심해서 장도 다 침범이 돼 있는 신부 자궁 내막증이라는 진단명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장을 절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공포에 휩싸이셔서 이제 다른 병원에 갔다가 저희 외래를 찾아오신 적이 있는데 자궁 내막증으로 장도 자르기도 하나요? 네, 자르기도 하죠. 일부 사람에게 있어서 장을 침범하는 경우에 심하면 장벽 자체를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공이 돼서 생명이 위험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장을 자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과거에는 장을 절제하면서까지라도 자궁 내막 조직을 모두 제거하려는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아는데 최근 나온 논문에서는 그렇게 장을 모두 절제한 경우나 아니면 자궁 내막증이 있는 부위를 가볍게 제거한 두 가지 수술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자궁 내막증이 장에 있다고 해서 장을 모두 다 잘라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자궁 내막증이 있는 여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아기를 못 가지게 되진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자궁 내막증과 임신에 대해서 일단 조금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자궁 내막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임신을 진짜 못하게 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대 다녀오셨나요? 네, 일단 흔히들 자궁 내막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임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외래에서 많은 분들 중에서도 자궁 내막증이 있는 상태에서 또 임신을 잘하고 그리고 만사까지 자연분만이라든지 제왕절개 등의 분만까지 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궁 내막증, 즉 난소의 혹이 발견이 됐을 때 임신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술적인 제거를 하고 임신 준비를 하는 게 더 맞을까요? 자궁 내막증이 있는 환자들 많은 수가 또 난소 기능 저하가 있는 동반돼 있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그리고 자궁 내막증의 치료의 목표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자분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면 통증 조절을 위한 치료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고, 환자가 임신을 더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임신 시도를 먼저 권해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혹이 너무 큰다든지 그냥 당장은 임신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술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답을 뭐 딱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자궁 내막증이 임신을 방해하는 것도 맞지만 임신이 되면 자궁 내막증이 어느 정도는 좋아지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궁 내막증이 임신을 방해할 만큼 힘이 세냐 아니냐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궁 내막증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임신을 하면 말썽이 생기겠다 싶을 만큼 크거나 나쁘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우선 임신 시도를 먼저 해보는 게 우선 순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 자궁 내막증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통증이 될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궁이랑 난소, 그 다음에 자궁 내막증의 부분들이 장기들이 늘어나면서 있을 수 있는 난소의 자궁 내막증의 파열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궁 내막증은 사실 생리통을 유발하는 병이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 증상은 사실 상당수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궁 내막증 환자에서 임신된 이후에 통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궁 내막증을 우리가 수술을 이외에 약물로 치료할 때 중심은 생리를 못하게 하는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임신이 되면 생리를 안 하지 않나요? 그러면 생리통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임신을 권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임신을 선택하지 않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주사제라든지 팔에 심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6개월 뭐 이 정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연구들에서는 자궁 내막증의 치료는 장기간의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다는 그런 그 연구들이 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자궁 내막증 환자들이 경구용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는데 이런 약들을 장기적으로 복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나중에 발생할지 모를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먼저 프로게스테론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유방암이라든지 유방 관련 양성 질환의 빈도는 조금은 높아지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의학적인 근거가 밝혀진 거는 없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물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시는 동안에는 유방암 검진을 무조건 정기적으로 쭉 추적 관찰을 하시면서 복용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프로게스테론이라고도 하고 한국말로는 황체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여러 세대의 약들이 있는데 일부 세대의 약에서 2년 이상 장기간 투약했을 때 골밀도를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있진 않지만 다른 세대의 황체 호르몬을 오랫동안 복용했을 때 골밀도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자궁 내막증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황체 호르몬도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연구나 몇몇 연구에서 2년 이상 투약한 사람에서 치료를 요할 정도의 심각한 골밀도 감소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2년 이상의 투약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황체 호르몬 약을 선택할 때 환자분들이 좀 공포스러운 또는 실제로 의학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 그걸 먹으면 이러이러한 점이 나쁘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외래에서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거의 뭐 저희가 자궁내막증 환자가 강남 차병원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약을 투약하면서 실제로 제 기억 속에서 부작용이 생겨서 투약을 중단한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많지 않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제 어떤 약이든 틀림없이 약을 복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호르몬제들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체중 증가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탈모라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가장 맞는 약을 선택해서 장기간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3편에서는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에 결혼을 앞둔 젊은 여성들에게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초기에 발견해서 그 사람의 맞춤 치료를 하면 훨씬 더 향후의 임신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이왕이면 꼭 증상이 생기고 나빠진 다음에 검진을 하는 것보다는 결혼하기 전에 미리미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맞춤 치료를 받는다면 훨씬 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시죠? 아래 댓글창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